안녕하세요. 2월 24일 세미나 발표를 맡은 발표자 이용재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Research Trend of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이란 주제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발표자의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어널리틱스 연구실에 있으며 박사과정 3년차에 재학 중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김성범 교수님이시고 연구 분야는 심층 강화학습, 셀프,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이 강화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소개와 심층 강화학습의 현재 핫한 연구 분야들을 소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메인인 강화학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로 보여드리면 강화학습에서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환경, 학습의 대상이 되는 것을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게임 환경은 메이플 스토리 안에 장애물을 피하며 목적을 달성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에이전트의 목표는 좌우로 날아다니는 장애물을 피하며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밑에 그림에서 에이전트는 특정 시점의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에이전트는 여러 액션의 후보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왼쪽 키와 점프 키를 눌러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 액션을 취할 때 장애물을 부딪혀 떨어지게 되고 이에 대한 마이너스 보상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위와 점프 키를 눌러 행동을 취하면 옆에 덩굴을 잡아 장애물을 피하게 되며 플러스 보상을 받습니다. 강화학습은 주어진 환경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좋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강화학습의 정의는 주어진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에이전트를 다루는 학습 방법으로 에이전트가 정해진 시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연속적인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강화학습의 목적은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미래에 받을 보상의 합을 최대화하는 정책 파이를 찾는 것입니다. 이 파이 함수는 에이전트의 행동 함수로서 주어진 환경 상태에서 취할 액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학습의 정의와 목적을 알았다면 지금부터 강화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 방식은 대표적으로 지도학습, 대조학습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액션이나 레이블, 사전에 정의한 태스크와 같은 것을 예측하는 것이 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상호작용하는 환경의 존재 여부가 됩니다. 지도학습이나 대조학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 X이지만 강화학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제공하는 환경은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차적인 의사결정 문제를 풀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이 MDP는 마코브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테이트, 액션, 그리고 전이 확률 함수, 리워드, 할인율 5가지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유한한 시간 T 안에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얻는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등 시간 단위로 수집한 것을 에피소드라 불리며 강화학습에서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가 됩니다. 강화학습에서 모델은 정책 파이 함수이며 MDP로 구성된 환경의 설명자 역할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책은 에이전트의 행동 함수이며 주어진 환경 스테이트에서 취할 액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화학습의 목적은 미래에 받을 보상의 합을 최대화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식은 벨만 방정식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벨만 방정식에서는 가치함수가 존재하며 가치함수의 반환값이 미래에 받을 보상의 합이 됩니다. 가치함수에는 상태 가치함수와 행동 가치함수 두 가지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먼저 상태 가치함수는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행동가치 함수는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상태에서 취한 액션이 얼마나 좋은지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화학습의 모델 파이는 이 가치 함수를 가지고 학습하게 됩니다. 강화학습에는
총 3가지 기반의 학습 방식이 있으며, 먼저 가치 기반의 학습 방식 중 대표적인 Q러닝은 전 페이지에서 설명한 행동 가치 함수를 사용하며 에이전트가 특정 스테이트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액션 후보들 중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됩니다. 즉, 그림과 같이 에이전트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4가지의 액션 후보 중 이득이 되는 미와 점프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책 기반의 학습 방식은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정책 파일을 직접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행동 가치 함수와의 차이점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스테이트와 취한 액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파이 함수가 직접 주어지게 되며 그레디언트 애센트를 수행합니다. 목적식의 미분은 어펜딕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가치와 정책 기반의 학습 방식은 폴리시 그레디언트와 행동 가치 함수를 모두 고려한 학습 방식입니다. 정책 기반의 학습 방식에서 폴리시 그레디언트 수식을 보시면 기존의 GT, 즉 미래에 받을 보상의 합이 행동 가치 함수 Q로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학습 방식을 모두 고려한 방법을 액터 크리틱 방법이라고 하며, 실제 액터 네트워크와 크리틱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이들의 역할과 두 네트워크의 학습은 먼저 액터에서 액션을 선택하면 크리틱에서는 선택된 액션을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다음 크리틱에서 파라미터 V를 업데이트한 후에 크리틱이 제안하는 방향으로 액터 파라미터 세타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강화학습에 대한 학습 데이터, 모델, 목적, 학습 방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강화학습은 에이전트와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학습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테크닉이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이며, 이전에 말씀드린 학습 데이터, 즉 에피소드 내에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넥스트 스테이트를 하나의 익스피리언스로 보아 저장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강화학습 모델인 정책 파이에는 온폴리시와 오프폴리시로 구분되며 학습할 때 익스피리언스 사용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온폴리시는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를 사용하지 않으며 학습 전에 현재 정책이 익스피리언스를 얻고, 이렇게 얻은 익스피리언스로 현재 정책에 대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온폴리시의 단점은 학습 전에 현재 정책으로부터 얻은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샘플 분포 자체가 현재 정책에 의존적이게 됩니다. 또한 얻은 익스피리언스로부터 정책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 후 이전 익스피리언스는 업데이트된 정책과 다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의미는 이전에 이미 의사결정된 익스피리언스와 업데이트된 정책으로부터 의사결정이 서로 상이해져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이상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 온폴리시 학습 방식은 학습 도중 정책이 발산하거나 로컬 옵티멀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오프폴리시는 온폴리시와 다르게 이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환경과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며 얻은 익스피리언스를 저장해두고 꺼내어 사용합니다. 오프폴리시가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비헤이비어 정책과 또 타겟 정책이 분리되어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헤이비어 정책은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한 후 넥스트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고, 타겟 정책은 예측한 넥스트 스테이트에서 넥스트 액션을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비헤이비어 정책은 계속 학습을 진행하고, 타겟 정책은 일정 시간 고정시킨 채로 서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정책의 역할을 분리함으로써 현재 학습하는 정책이 과거에 경험했던 익스피리언스로도 학습에 사용 가능해지고, 또 샘플들을 사용하고 버리는 것과 달리 랜덤 샘플링하여 샘플링의 효율성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정책이 로컬 옵티멀에 수렴하거나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온폴리시의 연구도 존재하지만 오프폴리시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어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활용하여 연구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딥러닝의 발전으로 심층 강화학습이 등장하면서 매우 복잡하고 전략적인 게임 환경과 같은 순차적인 의사결정 문제에서 지능형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어 왔습니다. 심층 강화학습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연구 트렌드들도 다양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대표적으로 5가지 연구 트렌드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연구, 두 번째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세 번째는 에이전트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없이 정책을 학습하기 위한 연구, 네 번째는 하나의 글로벌 정책을 학습해서 여러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마지막으로 여러 에이전트와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이렇게 5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epresentation Learning for Reinforcement Learning 연구 분야입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데이터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강화학습에 결합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강화학습 환경의 상태에 대한 좋은 표현을 학습하도록 하는 보조 작업으로 대표적으로 프리텍스트 태스크, 컨트라스티브 러닝 등이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이 연구의 시작은 Contrastive Unsupervised Representations for Reinforcement Learning, 즉 퀄이라는 논문이며 2020년 ICML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퀄은 강화학습 방법론으로는 가치학습 방식인 레인보우를 사용하였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는 모코 방법을 결합하였습니다. 퀄은 쿼리 인코더와 키 인코더로 구성되어 있고 각 타임 스텝별 익스피리언스를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합니다. 학습할 때는 미니 배치 사이즈만큼 샘플링하고 각 스테이트별 서로 다른 2개의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동일 스테이트 혹은 이미지로부터 나온 두 이미지는 파지티브 페어, 이 외에는 네거티브 이그젬플로 정의하고 쿼리 인코더에서 추출한 피처 벡터를 강화학습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사용합니다. 이때 로스 함수는 강화학습으로부터 계산된 손실함수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부터 계산된 손실함수의 람다를 곱한 로스를 더하여 구성하고 이로부터 학습을 수행합니다. 퀄은 일반적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논문과 달리 전이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학습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동시에 수행하는 원스테이지 방식입니다. 이때 키 인코더의 파라미터는 모코 학습과 동일하게 모멘텀 업데이트를 적용하여 업데이트를 합니다. 퀄 논문에서는 강화학습 방법론의 모코 방법을 결합하였고 26개의 아타리 2600 게임을 사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학습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데이터 효율성의 향상을 보여주기 위해 10만 타임 스텝으로 한정하여 학습했습니다. 그 결과 26개의 게임 중 7개의 게임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논문은 Data Efficient Reinforcement Learning with Self-Predictive Representations로 SPR이라고 하며 밀라 연구소에서 2021년 ICLR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SPR은 퀄을 비교 방법론으로 두기 때문에 퀄과 동일한 강화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는 바이올을 결합하였습니다. SPR은 온라인 인코더와 타겟 인코더로 구성되어 있고 각 타임 스텝별 익스피리언스를 리플레이의 버퍼에 저장, 그리고 미니 배치 사이즈만큼 샘플링하여 사용합니다. 이렇게 샘플링한 데이터에 서로 다른 시점의 이미지에 서로 다른 2개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고 이 어그멘테이션으로부터 나온 두 이미지는 파지티브 페어로 정의를 합니다. SPR은 온라인 인코더에서 추출한 피처 벡터 ZT를 강화학습과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셀프 프레딕티브 레프레젠테이션 기법을 제안하여 샘플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이 SPR은 트랜지션 모델 H를 추가해서 미래에 요약된 스테이트 Z T 플러스 K 햇을 예측 및 K번 반복하여 이 셀프 슈퍼바이즈 로스를 계산합니다. 이때 스테이트 Z 플러스 K 햇은 이전에 예측한 스테이트 Z T 플러스 K 마이너스 1 햇과 미니 배치 내에 존재하는 미래의 액션 정보 A T 플러스 K 마이너스 1을 트랜지션 모델에 입력하여 구합니다. 이때 SPR은 퀄과 동일하게 강화학습으로부터 계산된 로스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부터 계산된 로스의 람다를 곱한 이 손실함수를 더하여 학습을 수행합니다. 이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부터 계산된 로스 함수는 실제 바이올에서 사용된 L2 정규화된 로스와 비례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합니다. SPR 논문에서는 강화학습 방법론의 바이올 방법을 결합하였고 SPR 기법을 제안하였습니다. 퀄과 동일하게 26개의 아타리 2600 게임을 사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고 동등한 비교를 위해 10만 타임 스텝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결과의 해석은 퀄과 다르게 사람의 성능과 방법론 간에 비교하였으며 SPR은 총 26개의 게임 중 7개의 게임에서 인간을 이기고 퀄은 2개의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논문은 Pre-training Reward-free Representations for Data Efficient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SGI라고 불리며 2021년 ICLR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SGI는 퀄과 그리고 SPR과 달리 이 비지도 사전학습 단계를 수행하는 2스테이지 방식의 방법론입니다. 비지도 사전학습 단계에는 3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GI에서 사용한 사전학습 방식 중 첫 번째 SPR은 바이올 구조를 사용하고 미래에 요약된 상태 예측 및 K번 반복하여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로스를 계산합니다. 두 번째 인버스 모델링은 요약된 현재 상태와 그리고 넥스트 상태를 입력으로 하여 현재 행동을 예측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 컨디션드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골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골 컨디션드 리워드 보상을 정의하고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골 컨디션드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상태에 대한 골은 가까운 미래 시점으로부터 균등하게 샘플링한 상태를 타겟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때 보상은 요약된 상태 Z와 그리고 ZT 플러스 1 그리고 골 간의 거리로 정의하여 사전학습을 수행합니다. 3개의 요소로 사전학습을 한 후에 온라인 인코더와 타겟 인코더를 사용하여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파인 튜닝은 SPR과 강화학습 손실함수를 가중합하여 학습을 수행합니다. SGI는 SPR과 퀄처럼 10만 타임 스텝으로 제한된 아타리 2600 26개의 게임을 사용하여 데이터 효율성 향상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때 SGI는 라지 사이즈 레지넷 합성곡을 사용한 SGI CL이 가장 우수함을 증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연구 분야는 Generalization in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데이터 증강 기법, 표현 학습 등을 통해 데이터 효율성과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일반화 성능은 학습 환경과 다른 테스트 환경을 통해 검증합니다. 첫 번째 연구는 Reinforcement Learning with Augmented Data RAD라고 불리며 2020년 유립스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RAD는 강화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에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RAD의 장점은 오직 상태 데이터에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어떠한 강화학습 알고리즘과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RAD는 crop, grayscale, cutout, cutout color flip, rotate, random color jitter에 대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랜덤 컴브라는 것은 임의의 파라미터로 구성된 합성곱 레이어를 통해 데이터를 변환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RAD는 데이터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10만, 50만 타임스텝으로 제한된 DM 컨트롤이라는 환경 6개를 사용하였고 비교 방법론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RAD는 여러 증강 기법을 조합으로 실험을 해서 최종적으로 랜덤 크롭 증강 기법이 효과적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RAD는 프로겐이라는 환경을 사용해서 학습 환경과 다른 테스트 환경을 통해 일반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습 환경 상태의 데이터 증강 기법만 적용하더라도 일반화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논문은 Generalization in Reinforcement Learning by Soft Data Augmentation으로 줄여서 SODA라고 불리며 2021년 ICRA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SODA는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한 상태로부터 정책을 직접 학습하는 것이 아닌 표현학습과 강화학습을 분리하여 학습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정책을 직접 학습할 때 심하게 변형된 상태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강 기법이 적용된 증강 데이터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바이올을 적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학습할 때만 사용합니다. 반면에 비증강 데이터는 강화학습 정책을 학습할 때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소다의 수도 코드를 보시면 비증강 데이터를 사용할 때 업데이트 수 W만큼 강화학습을 먼저 진행합니다. 이후 샘플된 데이터의 증강 기법을 적용해서 표현학습을 수행합니다. 이때 강화학습과 표현학습에서 사용되는 인코더는 쉐어드 네트워크로 공유됩니다. 소다는 DM 컨트롤 5개의 환경의 일반화 성능을 검증합니다. 이때 테스트 환경은 학습 환경의 배경을 변경한 환경과 그리고 색을 변경한 환경을 사용하였고 오버레이 증강 기법을 사용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오프라인 리인포스먼트 러닝 연구 분야입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 없이, 즉 환경과의 상호작용 없이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에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화학습은 실세계에 적용하기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얻는 온라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의 부재 그리고 온라인 데이터 수집 시 비용 및 시간 소비가 큰 단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제안된 연구입니다. 소개해드릴 대표적인 논문은 Conservative Q-Learning for Offline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줄여서 CQL이며 2020년 유립스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CQL은 환경과 상호작용 없이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로 정책을 학습할 수 있는 오프라인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 CQL은 오프라인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발생하는 Q-러닝 학습 시 Q-밸류의 과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과대평가의 대표적인 원인은 distribution shift, 즉 out of distribution인데 이 의미는 밑에 그림처럼 오프라인 상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책 베타와 온라인 상에서 학습하는 정책 간 분포 차이가 존재하여 발생하는 문제이고 이를 시각화했을 때도 실제로 분포가 상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CQL은 그림에서 노란 점선을 의미하는 실제 Q 밸류, 즉 Actual Q 펑션보다
정책의 Q 밸류, 즉 estimated Q 펑션이 값이 낮아지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CQL은 이 Q 밸류의 로어 바운드를 잘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CQL의 최종 목표는 정책 베타에 따라 생성된 데이터셋 D에 대한 상태 가치함수 V를 추정하는 것이 목표이며, 해결책은 표준 별만 목적식과 함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행동들의 Q 밸류를 최소화함으로써 로어 바운드 Q 펑션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즉, 언신 행동의 Q 밸류에 대한 정규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론은 로어 바운드 Q 밸류에 대한 Q 펑션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수식 1로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오른쪽 텀은 표준 별만 목적식이고 파란색 박스의 텀이 핵심입니다. 이 파란색 박스의 텀은 데이터셋 D에 없는 언신 행동도 포함하는 Q 펑션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때 알파는 트레이드 오프 개수로 값이 크면 상태 행동에 대한 실제 Q 펑션 값과 예측한 Q 간의 등호를 만족하게 됩니다. 이 등호는 이제 로어 바운드를 의미하게 되며 띠어럼 3.1에 의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앞서 이제 행동 가치함수 Q 대신에 상태 가치함수 V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로어 바운드 Q 부등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아래 수식 2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식 2에서는 파란색 박스를 최소화하는 Q 밸류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왼쪽 기대값은 데이터셋 D에 없는 언신 행동에 대해서도 Q 펑션을 계산하기 때문에 과대평가 경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빨간 글씨 기대값이 커져야 이 전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Q 밸류를 최대화하는 텀이 됩니다. 즉 이때 뮤와 그리고 파이 베타 햇이 같을 때 실제 가치함수와 예측 가치함수 간의 등호를 만족하게 됩니다. 이 등호는 로어 바운드를 의미하며, 이 등호는 띠어럼 3.2에 의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Policy Improvement를 위한 Conservative Q 펑션입니다. 이는 수식 3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기존의 강화학습은 Policy Evaluation과 Improvement를 번갈아가며 진행하는데, 이는 정책을 최적화하는 연산이 비효율적이므로 이 CQL은 두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Policy Improvement는 현재 Q 펑션 값을 최대화하는 폴리시를 근사화하는 이 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뮤를 최대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식 3의 R은 레귤러라이저로 종류에 따라 CQL 특성이 변화하며 논문에서는 CQL 베리언트라고 정의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식 3에 의해 CQL은 폴리시 이밸류에이션과 임프루브먼트를 한 번에 진행하여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 실제 가치함수와 예측 가치함수 간의 등호를 만족하게 됩니다. 이 등호는 띠어럼 3.3에 의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띠어럼 3.3에 대해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이 띠어럼 3.3에서 DTV는 Total Variation Divergence를 의미하며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학습된 폴리시 파이 K 플러스 1과 옵티멀 폴리시 파이 Q 햇이 다를 경우 이 입실론은 두 정책 차이로 발생하는 과대평가의 최대값이 됩니다. 이때 로어 바운드를 얻으려면 과소평가 값이 커야 하며, 이는 입실론이 작을 경우, 즉 폴리시가 천천히 변경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이론은 CQL Gap Expanding입니다. Gap Expanding은 띠어럼 3.4에 의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데이터셋에 있는 행동, 즉 인디스트리뷰션의 Q 밸류와 데이터셋에 없는
out of distribution 행동의 Q-value 차이 기준으로 예측간 Q 펑션 간의 차이가 실제 Q 펑션 간 차이보다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폴리시 파이 K가 데이터 분포 파이 헷 베타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CQL 업데이트는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또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액션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직 3의 이 R은 레귤러라이저로 CQL 베리언트라고 설명드렸는데 두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CQL H는 Fox H 펑션으로 설정하고 풀이하며 그 결과는 수식 4와 같고 CQL Low는 KL 다이버전스로 설정하고 풀이한 결과로 수식 7과 같습니다. 여기서 Fox H 펑션은 다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QL은 이 두 변형을 설정하여 추후 실험 결과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론은 Safe Policy Improvement Guarantee입니다. 이 이론은 띠어럼 3.5에 의해 증명되어 있으며 이 띠어럼 3.5는 결국 CQL의 최적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때 DCQL에 의존하는 페널티를 통해 학습된 폴리시 파이와 비헤이비어 폴리시 파이 헷 베타가 같아지도록 학습하게 되며 결론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을 보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CQL 방법론을 강화학습에 적용하여 Q 펑션을 학습하는 수도코드를 보여줍니다. 이때 CQL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CQL을 적용하여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CQL 실험 결과는 D4RL 벤치마크를 사용하였으며 이전의 오프라인 리인포스먼트 러닝 방법론 베어 BRAC, SAC, BC 들과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 방법론과 유사하거나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난이도가 섞인 믹스드된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CQL은 Ant, Maze, 그리고 Adroit, 키친 환경에서 유일하게 0이 아닌 점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타리 2600 게임에서도 기존 방법론과 비교하여 Discrete Action Space 상에서도 이 CQL이 우수한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멀티태스크 리인포스먼트 러닝 연구 분야입니다. 기존 단일 태스크의 경우에는 정해진 환경에 알맞은 정책만 학습하므로 데이터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기존 멀티태스크 학습의 경우 다른 태스크의 그레디언트가 부정적으로 간섭하여 불안정한 학습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표는 데이터 효율성, 학습 안정성 향상을 위해 멀티태스크 학습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정책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개드릴 대표적인 연구는 Robust Multitask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줄여서 DISTRA라고 하며 2017년 뉴립스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DISTRA는 파이 제로인 줄여서 Distilled Policy 또는 Shared Policy와 파이 i인 Task Specific Policy가 있습니다. 이 방법론의 핵심은 한 시나리오의 파이 1에서 얻은 행동 또는 표현을 파이 제로에 디스틸드 한 다음 다른 시나리오 파이 i로 전송되도록 하는 디스틸레이션과 트랜스퍼 러닝을 접목한 방법입니다. 이때 파이 제로인 디스틸드 폴리시와 파이 i 태스크 스페시픽 폴리시는 각 태스크에 대한 커먼 행동을 포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KL 다이버전스로 각 파이 i를 디스틸드 폴리시 파이 제로로 정규화하며 수식의 파란색 박스에 해당합니다. 이때 빨간색 박스는
강화학습의 익스플로레이션을 위해 엔트로피 맥시마이제이션 텀을 추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식 1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되고 태스크 i와 디스틸 폴리시 파이 제로를 사용하여 멀티태스킹이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제안한 디스트랄은 강화학습의 Q러닝과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에 모두 사용 가능하며 수식 2번과 3번 그리고 10번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이제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스트랄은 투룸 그리드 월드의 디스트랄과 싱글 태스크 강화학습을 적용하여 비교합니다. 이때 그림의 플랫 기준으로 파란색이 멀티태스크를 수행한 디스트랄의 결과인데 결론적으로 디스트랄이 싱글 태스크 강화학습에 비해 빠르게 수렴하며 안정적인 학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3D 환경인 메이즈, 내비게이션, 레이저 태그에서도 싱글 태스크 강화학습보다 빠르게 수렴하며 안정적인 학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 에이전트 리인포스먼트 러닝 연구 분야입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주어진 환경에서 2개 이상의 에이전트가 협업 또는 경쟁을 통해 높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왼쪽의 비디오는 서로가 협업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학습한 것이며 오른쪽 비디오는 서로가 경쟁하여 학습하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Monotonic Value Function Factorization for Deep Multi-Agent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줄여서 QMIX라고 하며 2018년 ICML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QMIX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는 그림과 같으며 Q-Value 기반 알고리즘으로 Centralized Training, Decentralized Execution 줄여서 CTDE 패러다임을 따릅니다. 이 CTD는 각 에이전트가 학습 시 공동 Q밸류를 학습하고 실행 시에는 각 에이전트가 관측한 정보에만 의존하여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을 적용할 때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에이전트는 부분 관측 정보만 이용할 수 있으며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상은 각 에이전트의 개개인이 아닌 팀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 QMIX는 CTD 패러다임을 따르게 됩니다. QMIX의 그림 B는 N명의 에이전트를 표현하며 에이전트별로 부분 관측 정보 O로부터 Q를 보상 정보를 출력합니다. 이때 에이전트가 협동 또는 의사소통을 위해 그림 C와 같이 순환신경망을 사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이때 순환신경망은 Gated Recurrent Unit, 줄여서 GRU 셀을 사용합니다. QMIX는 팀 보상으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그림 A와 같이 믹싱 네트워크를 적용합니다. 이때 믹싱 네트워크는
에이전트별로 Q와 그리고 환경의 전체 상태 정보 S를 입력받고 최종 산출된 Q 토탈로 센트럴라이즈드 트레이닝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Q 토탈이 팀 보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Q 믹스는 여러 에이전트를 다루는 스타크래프트2 환경을 사용하여 평가하였고 6개의 서로 다른 시나리오에서 기존 방법론보다 우수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논문은 Running Rules to Decompose Multi-Agent Tasks로 줄여서 ROD라고 하며 2021년 ICLR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로드의 목표는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서 에이전트마다 적절한 롤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에이전트들이 행동하는 액션에 대한 적절한 롤을 배정하여 효율적인 협력 그리고 학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로드의 전반적인 아키텍처이며 3개의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드에서 A는 행동에 대한 표현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롤을 배정하기 전에 에이전트의 여러 행동에 대한 특징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때 행동에 대한 특징은 액션 인코더로부터 나온 액션 레프레젠테이션 값입니다. 실제 학습 방법은 학습 초기에 에이전트가 선택한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초기 50K 타임스텝만큼 A의 아키텍처를 학습합니다. 이때 학습할 때 사용하는 목적 함수는 다음 수식과 같으며 여기서 PO와 PR은 다음 관측 상태 그리고 보상을 예측하는 프레딕터입니다. 이때 프레딕터에는 현재 관측 정보와 현재 행동 그리고 이외의 행동을 입력하여 관측 상태와 보상을 예측합니다. 위 목적 함수로 학습된 액션 레프레젠테이션 Z들은 최종적으로 군집화에 사용되고 군집 개수만큼 롤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롤은 에이전트별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제한되어 있으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 롤에서 이제 가능한 행동은 1, 그리고 불가능한 행동은 0으로 표현됩니다. 두 번째는 롤 셀렉터입니다. 롤 셀렉터는 에이전트별 적절한 롤을 배정하는 역할이며 에이전트의 관측 정보와 협력을 위해 사용된 GRU 셀의 은닉 정보를 사용하여 함축된 정보를 출력합니다. 최종적으로 함축된 정보와 롤 레프레젠테이션 Z 값과 내적하여 그리고 Q 밸류를 산출하게 됩니다. 학습을 위한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Z는 롤 레프레젠테이션 값 계산식입니다. 이때 Q는 함축된 정보 ZT와 롤 레프레젠테이션 Z 로우 값을 내적하고 롤별로 Q 밸류를 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롤별로 가치를 학습하기 위해 Q믹스에서 사용된 믹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학습된 롤 가치들은 에이전트별로 알맞은 롤이 무엇인지 다음 표와 같이 Q 밸류로 선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액션 셀렉터입니다. 액션 셀렉터는 에이전트별 배정된 롤을 통해 최종적으로 액션을 선택하는 역할입니다. 이때 에이전트의 관측 정보와 GRU 셀의 은닉 정보로 함축된 정보를 출력합니다. 최종적으로 함축된 정보와 롤에 따라 제한된 행동들의 Q밸류를 출력하게 됩니다. 학습을 위한 목적 함수는 다음과 같으며 함축된 정보 ZT와 롤 기준 액션 레프레젠테이션 값인 ZA와 내적을 통해 Q밸류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별 가치를 학습하기 위해 Q믹스의 믹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종 액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 에이전트를 다루는 스타크래프트2 환경을 사용하였고 6개의 어려운 시나리오에 큐믹스를 포함한 기존 방법론과 비교하여 우수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적은 타임 스텝만으로도 높은 승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층 강화학습이 발전하면서 최근 핫한 연구 분야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트렌드는 실생활에 실용적이기 위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멀티태스크 러닝 등 다양한 방법론을 강화학습과 결합하여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연구들 외에도 오프라인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멀티태스크 러닝 또는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을 결합, 강화학습과 메타 러닝을 결합하는 연구들도 있으면 목적 또한 뚜렷합니다. 이렇게 심층 강화학습은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방법론들이 연구되고 있는 아주 핫한 분야라고 생각되며 많은 분들이 강화학습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85페이지, 86, 87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논문과 블로그입니다. 각 연구의 대표적인 논문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더욱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참고 문헌을 살펴보시거나 또 저희 연구실에서 강화학습뿐만 아니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자세한 방법론들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